실투자금이 1,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투자해서 2,1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135%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고소득자들이 네. 빌라를 쓸어 모으는 이유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 고소득자는 좋은 물건만 볼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 네. 수강생분들을 보면 월 소득이 꽤 되시는 분들인데도 빌라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매를 투자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실거주 아파트를 받으시는 분도 저번 기수에 있었고 투자금이 엄청 많으신데 그걸 쪼개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해보고 그 다음 투자할 때 좀 더 많은 투자금을 넣겠다. 단계별로 이제 금액을 올리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투자금이 5억이 있어도 이 5억이 한 곳에 들어가면 되게 불안해요. 하나에 넣는데 그 하나가 가격이 빠지면 어떡해. 그리고 가격이 크다는 건 그만큼 빠질 가격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올라간 금액은 크겠죠. 반대로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지는 금액도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산 투자 측면에서 투자금이 많고 소득이 많더라도 1차적으로는 내가 작은 걸로 확신을 가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좀 더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안전한데 투자 일부 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소액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이 경매 투자를 하나요? 라고 하면 사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다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부터 자영업자분도 있고요, 주부분도 계시고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회사원도 있고요. 왜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찾아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이만큼 부담이 적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3천만 원으로 단기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단언컨대 부동산 경매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는 돈도 적고요, 부동산이 묶여있는 기간도 적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 이거는 이 사람이 소득이 높건 낮건 투자금이 많건 적건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작은 돈으로 그 돈이 불려지는 걸 보면은 기뻐요. 아무리 10억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5천만 원 넣어서 이 정도 벌면 내가 1억을 넣으면 더 많이 벌겠네,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소득에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빌라라는 선입견만 걷어내고 보면은 투자로 단타 매도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빌라라는 거에 몰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빌라를 보유하는 기간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현금화가 돼서 나한테 더 큰 돈으로 돌아올 거니까. 뭐 스테이크 팔아서만 돈 버나 아. 라면 팔아서도 돈 버는 거 아니냐? 좋은 걸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빌라를 팔고도 누구는 오피스텔을 팔고도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소액 투자기 때문에 자본이 많지 않은 분이 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 소득이 높으신 분, 자본이 많으신 분까지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분산 투자. 그분들도 큰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한 곳에 넣고 싶지는 않아 해요. 주식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뭐 부동산 경매에 뭐 일부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몰빵하는 거의 위험성을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걸로 돈이 벌리는구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걸 배워서 실제 적용을 해보고 확인을 하고 더 큰 물건으로 가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는 단계에서 이 소액 투자만큼 부담이 적은 건 없으니까 그걸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간 돈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수익률을 계산을 해요. 근데 수익률이 아파트나 이런 거는 금액 자체는 크지만 들어간 돈도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소액 투자에서 빌라 단타는 정말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번째가 큰 물건은 또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소액 투자 작은 빌라를 보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분들 중에서는 또 세금 중과라든지 대출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소액 물건들은 그냥 현금으로 납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세금 중과나 대출 문제를 또 피하기 위해서도 작은 물건을 보시는구나, 작은 물건은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경장인도 소액으로 경매 단타를 했잖아요. 그 사례를 한번 같이 보면은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23년도 6월에 군산에 내려가서 아파트 두 채를 낙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도까지 완료를 했던 물건입니다. 1억 5,800짜리가 한번 유찰이 됐을 때 제가 최저가에서 200만 원 정도를 붙여서 72%에 받았어요. 전용 18평. 그리고 그 다음 물건도 1억 1,600만 원. 얘는 층이 좀 더 높아가지고 제가 가격을 500만 원을 더 올렸었어요. 6명이 들어왔는데 74% 가격에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물건을 같은 날에 낙찰을 받았고요. 당시 시세는 1억 4천에서 5천이었는데 그 가격을 다 받진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1억 1,500만 원 전후로 받았으니까 매도 차익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얼마에 제가 매도를 했냐면 둘 다 1억 3,500에 했어요. 세전으로 매도 차익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대출은 다 90%씩 받았어요. 신탁으로 해서.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취득세 법무비 315만 원, 중개 수수료 67만 원, 그리고 미납관리비 여기 저는 하나는 200만 원이었어요. 하나는 140만 원이었고 20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도배장판 130만 원 지출했고 대출이자 2개월 만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82만 원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세금 2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용까지 1,850만 원이 들어갔고요. 세후 수익으로 비용 다 떼고 남는 금액은 1,180만 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왜냐면 들어간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1,180만 원에서 제 돈이 들어간 1,850만 원을 나눠주면 수익률이 63%가 나와요. 단타 매도에서 63% 나오는 게 없어요. 수도권 아파트 뭐 매도 차익이 5천만 원 나도 들어간 돈이 1억 5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 물건은 세후 수익이 1,180만 원이지만 한 채 들어간 돈이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또 좋죠. 이때는 제가 직접 내려가서 입찰을 했지만 대리 입찰을 다 맡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내려가실 일이 또 없죠. 두 번째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빌라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요 물건은 또 재밌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5,300짜리가 한 번 유찰이 됐을 때 제가 들어왔는데 빨간 글씨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빨간 글씨 재매각입니다. 누군가 1억 4,7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가 보증금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찝찝하죠. 권리분석상으로 또는 가격적으로 봐도 보증금을 포기할 만큼 비싸게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권리분석도 이상이었고. 자, 이 물건이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작은 글씨로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표기가 돼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대항력이 없다고 바뀌었네요. 당시에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아무도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1억 3,800에 받은 게 단독 낙찰이에요. 그리고 저는 최저가에서 3천만 원을 올려 쓴 겁니다. 이 물건을 제가 1억 6,300만 원에 매도를 했는데 1억 6,300만 원에 매도될 수 있는 물건이 1억 700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못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재매각, 두 번째 이유 권리분석상 문제 없는 거지만 문제 없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실제 보증금을 넣고 보증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을지라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는 게 안 된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도 없고 그리고 재매각인 것도 내가 확신을 갖고 입찰할 수 있으면 이 물건은 정말 싸게 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간과한 건 뭐였냐면 찝찝한 요소들이 있으면 제가 입찰을 좀 더 싸게 보수적으로 했었어도 됐는데 높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경쟁자들을 높게 판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물건을 1억 3,800에 낙찰을 받아서 1억 6,3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매 대금 1억 6,300만 원 매도를 했고요. 2023년 10월 20일 날 잔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낙찰 받은 시기는 2023년 6월 잔금 내고 4개월 만에 단타 매도를 해서 세전으로 2,500만 원의 차익을 만들었고요. 비용을 정리해드리면 취득세 법무비 266만 원, 중개수수료 82만 원, 도배 장판 싱크대 그리고 옥상 방수가 깨져 있어서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거 잡느라 850만 원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대출이자 4개월치가 172만 원, 소득세 280만 원 해서 실투자금은 대출 80% 받아서 4,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세후 수익은 8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진 않았다. 인테리어비나 이런 걸 계산했으면 1억 2천 뭐 이 정도에 받았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긴 했죠. 그래도 뭐 실투자금 4,100만 원으로 850만 원 벌었으면 수익률이 한 20% 정도는 나옵니다. 빌라 치고는 수익률이 좀 아쉽긴 하지만 왜냐면 전 수익률을 항상 40%로 계산을 하거든요. 어쨌든 4개월 만에 850만 원의 세후 수익을 만들어준 저의 고마운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서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당하동에 있는 갑진 골드빌이고 1억 4,400에 감정된 거 두 번 유찰됐을 때 9,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찰자는 14명이었고 2등과의 차이가 25만 원이어서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망이 트여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물건이기도 해요. 전용 면적이 39제곱미터로 크진 않지만 작은 평수여도 수요가 있어요. 낙찰을 11월에 받았고요. 잔금 납부를 12월 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은 5월 30일 잔금으로 받아서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억 2,400만 원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2,9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게 1억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1억이 안 되는 물건으로 2,900 차익을 만들었으면 1억 기준으로 하면 30%를 제가 싸게 산 거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사실 엄청난 거죠. 들어간 비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법무비 210만 원, 인테리어 도배 조명 수리해서 277만 원, 대출이자 160만 원, 중개수수료 62만 원, 71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갔고요. 세후 차익이 2,100만 원, 그리고 대출 90% 받아서 실투자금이 1,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투자해서 2,1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135%예요. 투자할 때 항상 관점을 물론 얼마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를 넣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수익률이고 부동산 투자하면서 1,600만 원도 없이 투자하는 분은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대학생이건 뭐 직장인이건 다 할 수 있는 투자금이고 이 투자금으로도 2,000만 원씩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요걸 1년에 많게도 아니야. 2번, 3번만 하면 남들 연봉 이상을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심지어 공시가도 1억 이하였기 때문에 저 같은 다주택자도 할 수 있는 물건이었고 투자금 1억으로 치면 3개로 아니면 2개로 쪼개서 뭐 5천만 원,
원,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짜리 3개 이렇게 입찰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정규 강의 문의가 많은데 한번 정규 강의 소개해 주시죠. 자, 저희 정규 강의는 6주 강의로 구성이 돼 있고 빌라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요. 저희의 핵심은 가격 조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6주간의 교육 플러스 권리 분석 보충 강의 그리고 저랑 같이 가는 임장 과정이 있어서 총 8번 만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대행 서비스를 연결했다는 거겠죠. 1번부터 14번까지 여기에 플러스 열쇠공 사장님이 빠졌네요. 교육생들 물어보면 열쇠공 사장님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저희 서비스는 이렇게 14가지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저희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케어를 하고 단톡방이라든지 대행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 강의료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